요즘 어지럽고 손끝이 자주 저리신가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다면 오늘 이야기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이 증상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혈관은 고무호수처럼 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오래된 고무줄처럼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그 틈으로 피가 잘 통하지 않으니 어지럽고 손발이 차거나 저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혈관이 막히는 첫 단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기름진 음식은 안 먹어야 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기름을 끊는 게 답이 아닙니다. 진짜 해답은 기름을 좋은 기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마트에서 단돈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좋은 기름 하나로 혈관 속 기름때를 씻어내고 뇌졸중과 치매 위험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어떤 기름이 혈관을 살리고 어떤 기름이 오히려 막아버리는지 확실히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우리 혈관이 점점 막히는지 그 이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매일 기름을 사용합니다. 음식으로 들어온 기름이 에너지를 만들고 세포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름의 종류입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기름을 계속 섭취하면 혈관 안쪽에 기름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플라크입니다. 처음엔 미세하게 끈적거리다가 점점 굳어져 돌처럼 변합니다. 그게 결국 혈관이 막히는 원인이 됩니다. 한번 막히면 무섭습니다. 특히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 되고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됩니다. 한순간에 말이 어눌해지고 손이 안 움직이거나 의식을 잃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이 모든 것은 기름을 잘못 먹어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럼 좋은 기름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 지중해 식단의 핵심입니다. 그리스, 이탈리아 사람들은 매일 샐러드나 빵에 올리브유를 뿌려 먹습니다. 그 결과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습니다. 올리브유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피가 끈적해지는 걸 막아줍니다. 쉽게 말해 혈관 속 청소부 역할을 하는 셈이죠. 하루에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두부나 요거트에 한 스푼, 점심엔 샐러드에 살짝 뿌려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혈관 건강을 바꿉니다. 두 번째 좋은 기름은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전이 생기지 않게 돕습니다. 게다가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해 기억력 감퇴나 치매 위험도 줄여줍니다. 특히 들기름은 우리 입맛에 익숙하죠. 밥에 비벼 먹거나 나물 무칠 때 한 방울만 넣어도 고소합니다. 마트에서도 쉽게 살 수 있고 9,000원이면 한 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병이 뇌를 지키는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혈관을 망치는 기름은 어떤 걸까요? 첫째, 튀김용 식용유를 여러 번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기름을 한 번 쓰면 산화가 시작됩니다. 이 산화된 기름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피를 끈적이게 합니다. 둘째, 마가린이나 쇼트닝 같은 인공기름입니다. 빵이나 과자, 라면 스프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트랜스지방의 주범입니다. 트랜스지방은 혈관 속 콜레스테롤 균형을 무너뜨리고 혈관 벽의 찌꺼기를 달라붙게 만듭니다. 셋째, 카놀라유나 옥수수유처럼 값싼 대량 생산 기름입니다. 처음엔 깨끗해 보이지만 정제 과정에서 고온 처리되면서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결국 혈관에 좋지 않은 기름이 됩니다. 잠시 후 이 좋은 기름들을 어떻게 보관하고 하루에 얼마만큼 먹는 게 좋은지, 그리고 혈관을 되살리는 생활 루틴 5가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름 하나 바꿨을 뿐인데 혈관이 맑아지고 뇌까지 건강해지는 방법 끝까지 함께 보시죠. 좋은 기름을 알고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혈관은 더 튼튼해지고 뇌는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혈관을 되살리는 생활 루틴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물을 잘 안 마셔도 괜찮다고 하시지만 그게 바로 혈관 건강을 망치는 첫 번째 습관입니다. 물은 혈액의 점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피가 너무 진해지는 걸 막아주는 거죠. 물을 자주 안 마시면 피가 끈적해지고 그 끈적한 피가 혈관을 막습니다. 특히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의 물은 정말 중요합니다. 밤새 수분이 빠져나가 피가 진해진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이면 혈전이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아침에 물 한 컵, 점심 전 한 컵, 오후 한 컵, 이 3번만 실천해도 혈액순환이 훨씬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걷는 것은 돈이 들지 않는 최고의 약입니다. 특히 무리한 운동보다 매일 30분 정도 꾸준히 걷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혈관벽이 단단해집니다.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가까운 공원이나 마트 안을 천천히 도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땐 운동하려면 땀이 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천천히라도 매일 걷는 게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몸을 혹사시키는 운동이 아니라 꾸준한 걷기가 혈관을 젊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숙면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혈압이 오르고 피가 끈적해집니다. 특히 새벽마다 깨는 습관은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취침 전 TV나 스마트폰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심호흡을 몇 번 해보세요. 또는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면서 발을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편안해지고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혈관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숙면을 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40% 이상 낮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식단의 균형입니다. 기름을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음식은 토마토, 브로콜리, 마늘, 생선, 그리고 견과류입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토마토의 리코펜은 혈관 노화를 늦추고 브로콜리의 설포라파는 염증을 줄입니다. 마늘은 혈전을 녹여주고 생선의 오메가3는 피를 묽게 합니다. 그리고 견과류는 콜레스테롤 균형을 잡아줍니다. 한 끼에 다 챙기려 하지 말고 매일 한 가지씩 돌아가며 챙겨보세요. 그게 꾸준함의 비결입니다. 5번째는 웃음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웃으면 몸 안에서 엔도르핀이 나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춥니다. 한 연구에서는 하루 10분 웃는 사람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웃는 게 어려운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 미소 하나가 혈관을 열고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5가지 습관 중 많은 분들이 가장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긴장하고 혈관이 수축하면서 피의 흐름이 갑자기 나빠집니다. 그래서 평소엔 멀쩡하다가도 스트레스를 받은 날엔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리죠. 퇴근길이나 잠자기 전 하루의 일들을 내려놓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조용히 앉아 차 한 잔 마시며 오늘도 잘 버텼다. 이렇게 자신을 다독여 보세요. 이런 작은 쉼이 혈관을 살리고 뇌를 지켜줍니다. 한 70대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평소 어지럼증이 심하고 손끝이 자주 저렸지만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하며 넘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TV에서 혈관 건강 루틴을 보고 올리브유로 기름을 바꾸고 아침마다 걷기와 물 마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귀찮다고 하셨지만 3개월쯤 지나니 손끝 저림이 거의 사라졌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어르신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병원 약보다 생활을 바꾸는 게 더 큰 약이더라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런 노력이 뇌경색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뇌경색의 전조 증상, 또 응급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골든타임 4시간 30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어지럽고 말이 어눌해지는 그 순간, 그게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갑자기 어지럽고 한쪽 팔에 힘이 빠지는 느낌, 혹은 말이 잘 안 나오고 혀가 꼬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이상하다, 피곤해서 그런가? 하며 그냥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 이 증상 그냥 피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뇌경색의 전조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뇌경색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문제는 이 증상이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병원을 늦게 찾고 그 사이에 뇌세포가 손상되는 거죠.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뇌경색은 골든타임 4시간 30분이 있습니다. 즉, 증상이 시작되고 4시간 반 안에 병원에 도착하면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만든 FAST 체크법이 있습니다. 이 네 글자만 기억하셔도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F는 페이스 얼굴입니다. 거울을 보고 한쪽 입꼬리가 처지거나 웃을 때 한쪽이 잘 안 올라가면 위험 신호입니다. 어는 안팔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뻗었을 때 한쪽 팔이 자꾸 아래로 떨어지면 그것도 뇌경색의 초기 증상입니다. S는 스피치 말입니다. 말이 어눌하거나 발음이 꼬일 때, 혀가 굳은 듯 말이 느려질 때 바로 의심해야 합니다. T는 타임 시간입니다. 증상이 나타난 시간을 꼭 기억하고 지체 없이 119에 연락해야 합니다. 그 몇 분이 생명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는 단순하지만 실제로 많은 생명을 구한 방법입니다. 한 예로 경기도에 사는 60대 김모 씨는 저녁 식사 중에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말이 잘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부인이 FAST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혈관이 막히기 시작했지만 바로 치료받아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이처럼 빠른 인지와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한 일상 속의 작은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자주 어지럽거나 두통이 반복될 때 단순한 피로로 생각하지 마시고 혈관이 좁아져 산소 공급이 부족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손끝이나 발끝이 자주 저릴 때 혈액순환이 막혀있는 신호입니다. 이럴 땐 스트레칭이나 손 마사지로 피를 풀어주고 기름 섭취 습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거나 한쪽 눈이 잘 안 보일 때 이건 망막 혈관이 막힌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넷째, 평소보다 기억이 잘 안 날 때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뇌세포 활동이 떨어집니다. 이럴 땐 뇌에 좋은 기름 올리브유, 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해 보세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뇌경색은 한 번만 막혀도 큰일이지만 그 위험은 천천히 쌓인다는 겁니다. 기름진 음식, 늦은 밤 식사, 운동 부족, 스트레스, 이 네 가지가 쌓여서 어느 날 펑 하고 터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기름을 좋은 기름으로 바꾸고 물을 자주 마시고 걷기와 숙면 그리고 웃음을 생활 속에 넣어 보세요. 한 50대 시청자분이 댓글로 남기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늘 혈압약만 잘 먹으면 괜찮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올리브유로 기름을 바꾸고 아침마다 한 바퀴 걷기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혈압이 내려가고 어지럼증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분의 말처럼 기름 하나, 습관 하나 바꾸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쌓이면 혈관은 점점 깨끗해지고 뇌도 젊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 기억하실 것 딱 3가지입니다. 첫째, 기름을 끊지 말고 좋은 기름으로 바꾸기. 둘째, 하루 3번 물 마시기와 걷기. 셋째, 어지럼증이나 말 어눌함이 느껴지면 즉시 병원 가기. 이 3가지만 지켜도
뇌경색, 뇌졸중, 혈압 문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름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감싸고 혈관의 유연성을 지키는 건강의 기초입니다. 좋은 기름 한 스푼이 당신의 혈관을 맑게 하고 뇌를 지켜줍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기름 한 번만 바꿔보세요. 그 한 스푼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기름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혈관 건강을 위해 어떤 습관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비결을 나눠주세요. 그 경험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